아, 이번 시험 어려웠죠? 어려웠어. 그리고 또 실무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실무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관리사님들한테, 이제 관리사 공부를 했던가, 관리사님들한테 좀 유리했던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정도 있고, 또 법규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건 아니고 분법됐고, 막 기본법에 있던 것들 화재 조사 관련해서 법이 넘어오고, 예? 화재 우리 소방 기본법에서 넘어왔던 것,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왔던 거, 뭘 하겠어요? 기본법에서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온 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예?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그리고 특수 가연물. 그래서 특수 가연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합성수지가 고무 플라스틱으로 해서 좀 그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왜 기본법에서 화재 예방법은 넘어왔다는 그 취지를 잘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법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수 가연물은 화재 예방법은 주로 어떤 사람들 위한 법이라 해서 점검, 소방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 위한 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특수 가연물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 같은 거 좀 잘해라.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책임을 좀 물어야 될 사람도 있겠다. 소방 안전관리자나 소방 점검했던 분들한테 좀 책임을 한번 물어야 되겠다. 해서 화재 예방법을 넘어왔다니까. 그만큼 특수 가연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거 동영상 계속 다 올려놨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시험이 끝나면 다 자기들이 예측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아쉬워.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좀 더 그 성능 위주 소방 설계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성능 위주 소방 설계가 법이 참고하고 수조 터널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안 나왔어. 2월 4일날 시험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번에 시험이 안 나오면 이건 직무유기다. 무조건 나올 거다. 근데 성능 위주 소방 설계 대상을 쓰십시오.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해서 분명히. 네? 제가 점심 먹고 점심시간 끝나고 1, 2교시 끝나고 점심한테 딱 가서 점심 먹고 강주에서 거기 시험 보러 오신 분들한테 성능 설계 많이 나왔네. 1, 2교시가 성능 설계 많이 나왔으니까 3교시, 4교시는 안 나올 것 같아? 얼른 가서 성능 설계를 한번 더 보십시오. 또 그랬어. 그 말까지 하고 갔어. 그니까 아주 막 계속 다 나와버렸잖아요. 성능 설계. 또 예측한 게 뭐예요? 내진 안 나왔네. 그러면 또 큐지. 내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내진도 약간 뭐 법이 개정이 되고 이게 새롭게 개정이 되고 나서 내진이 안 나왔다니까. 이격거리나 뭐 지진 분리행 같은 거 안 나왔다 했잖아요. 이번에도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8월 달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진. 그 다음에 창고. 이 창고는 이게 제정 아닌데 이게 법에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돼 있어. 희한해. 그래서 창고하고 성능 위주하고 좀 같이 한번 해봐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고체 에어로졸이 시험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제정이 됐잖아요. 제정이. 고체 에어로졸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온 이유가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들었다 했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누가 이번에 뭐 어디 파이어리에다 올린 거 보니까 왜 NFPA 공부해야 되냐고 우리나라 것도 하기 힘든데 또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 저는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NFPA 있는 것은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고. 내가 그래도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처음에는 일본 것을 다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부 NFPA를 기초로 해서 내진 뭐 이런 거 고체 에어로졸도 마찬가지고 NFPA 기초로 해갖고 만들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NFPA 있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인터락 시스템 같은 거, 더블 인터락, 싱글 인터락, 라운 인터락,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 같은 거, 프리액션 밸브 같은 경우는 누가 책에다 싱글 인터락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절대 싱글 인터락이 아니라고, 더블 인터락이라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시험도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우리 프리액션 밸브 같은 거 앞으로 사용하지 말자. 계속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서도 주차장에 프리액션 밸브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지하 1층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알람 밸브 사용해. 근데 최근에는 지하 1층도 그냥 프리액션 밸브 사용하지 말자. 왜? 현대 아웃렛에서 프리액션 밸브 개방이 안 됐잖아요.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헤드가 동시에 터져야 돼. 그래야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더블 인터럴 시스템이야. 엄청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리고 주차장, 지하구, 지하 주차장, 터널, 이건 제가 뭘 하겠어요. 추결 효과에 의한 하재 강도가 크고, 불안전 요소에 의한 연기 발생량이 많아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 머리에 싹 새겨나와 있잖아. 내가 이런 거. 지하 주차장은 하재 강도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추결 효과에 의해서. 그 지하 주차장이 이 앞에도 나왔어. 주차타워 나왔어. 이번에 또 나와. 주차장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뭘 나와? 계속 나와. 지하 주차장에 제연설비도 넣어보자. 프리액션 밸브 하지 말자. 그런 게 그때그때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아, 이번 시험 같은 거 보면 문제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정말 현장에 실무가 이제 옛날에는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보다 실무에서 좀 아시는 분들 이러면 설계 변경도 있잖아요. 설계 변경도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 법이 개정이 바뀐 사항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설계 변경도 많이 나오고 감리자 업무 수행도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왜? 소방 안전은 기차 교육책에도 소방 감리 업무에 관련해서 인기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런 그리고 자 봐라. 연소하면 이 연소를 하는 대책, 건축적 대책, 소방적 대책해서 이 두 개를 합쳐갖고 하는 것이 PBD. 성능위주 소방 설계더라. 계속 설명했잖아요. 계속. 그러고 나서 소방적 대책에는 소방 기계, 소방 전기인데 이 앞에 소방 기계가 한 15문제. 거기에 따라 좀 틀린데. 그리고 소방 전기는 비상전원 하나밖에 안 나왔어. 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소방 전기. 첫 번째 감지기. 두 번째 수신기. 이거 유튜브 동영상만 봐도 항상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감지기와 수신기가 발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발전한다 했어요? 응? 비해적, 비하재포. 그 다음에 비상전원. 저는 소방전기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응? 비하재포로 완벽하게 하고 하는 비하재포 또 나왔어. NF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비하재포, 언원티드나 올리셔스나 막 다 요즘에 악의적인 거나 막 우리 폴스 알람, 뉴선스 알람 그런 거 다 나오잖아. 항상 비하재포로 갖고 가라겠잖아요. 이 앞에 근데 시험이 하나도 안 나왔어. 비상전 하나 나왔어. 비상전 하나. 이번에 좀 나올 않을까 싶으니까 진짜 나오는 거 봐봐요. 그리고 여기 없네. 감지기선 AW 우리 중계기선 있잖아. 차폐선 내가 보여주면서까지 설명해줬어. 차폐선이 현장에서 전부 다 AW 샵 18이나 16을 쓴다. 근데 이것을 이번에 소방안전원청에서 또 못 쓰게 하더라. 내열성능이 떨어진다고. 현장에 다 쓰고 있는데 왜 못 쓰게 한가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 현장에서 그거 안 쓰기 전에는 FR, CVV, SB를 사용한다. TFR, CVV, SB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선도 두껍고 유독 잘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두꺼워서 감지기 잘 안 꽂아져. 그리고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내열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지리의 시내는 AW 샵 18이나 16을 써도 가능하겠다. 근데 차폐선에서 못 쓰게 하니까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소방 전기, 감지기, 수신기, 뭐 R형, B형, 비하재포 딱 이 순서대로 나왔어. 이 순서대로. 큰 분류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소방 전기가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2월달에 안 나왔으니까 소방 전기에 좀 더 신경 써보자 이렇게 하고 이 앞에 건축 대책 있잖아요. 건축 대책이 건축 대책도 10문제 이상이 나왔어. 2월 4일날 뭐 우리 커피방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기술 기준 관련해서 이 앞에 10문제 이상이 나왔어. 방화 쪽이. 그래서 이런 중계해가지고 방화가 10문제 나왔는데 연소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또 연소 나온 거야. 연소. 그러니까 이 앞에 2월달에 연소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연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요즘에 너무 막 엉뚱하게 내버리고 막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민원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이번엔 좀 더 뭘 더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보이잖아요. 소방 기계는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형식성의 기준 이번에 또 몇 개 바뀌었잖아요. 감지기, 중계기, 형식성의 제품 다 바뀌었어. 약간 추가됐어. 그 바뀔 때마다 볼 필요 없다 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스프링클러 형식 기준 받겠다고 그걸 공부해갖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가각을 포기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런 거. 내가. 그거 포기해도 할 게 너무 많아, 이번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컴피방 관련해서 건축설비 기술기준이나 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능위주 하면은, 여기에 뭐, 공학적 이론. 그래서, 하재 강도가 크다. 그것은, 뭐, 온도가 높다. 이런 것을 하재 강도가 크다. 요 가연 물량이 많다. 그러면 하재 하중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하재 가옥도에 대비되는 전도였고, 하재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이 하재 가옥도인데, 거기에 대비적인 것이 하재 저항이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시오버가 안 나오네. 플래시오버가 정말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 앞에 노로버가 나왔잖아. 그쵸? 플래시오버 당연히 나와야 돼. 또는 온도. 이 앞에 얼마나 많이 났어? 환기요소, 하재 가속도, 하재 성장 속도 다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연소에서 공학적 이론 같은 게 이 앞에 너무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번에 그래서 공학적 이론 같은 거 연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건축 설비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방화에서 나왔는데 연소는 좀 덜 나왔잖아요. 이번에 좀 연소 좀 많이 나올 거다 하는데 연소가 이렇게 막 계산 문제로 나올지는 몰랐지. 프로판 내가 계산 문제 제가 항상 가잖아요. 다까지 알기 전에 풀지 말아가잖아요. 프로판이 연소 범위가 2.1이면 다 하나. 네? 다 한다니까? 근데 이번에 계산 문제 하니까 0.47을 나한테 점심 끝날 때 물어보더라고. 0.47이 나왔는데, 이걸 소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니까 이걸 0으로 써야 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공부 좀 해본 사람은 프로판이 뭐 48, 일본에 뭐 48kg가 되니까 이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로 날아가지고 하다 보면 1kg로 해갖고 하다 보면은 뭐 20점 몇이 나와. 20점 몇이. 갖고 20점 몇으로 쓴 사람도 있어 또. 그거야. 아니, 킬로 주율이니까 칼로리를 바꾸면 4.15만 나누면 쉽게 되는 건데, 한 단계만 더 가도 되는데, 답이 전부 다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틀려. 진짜요. 이게 또 이게 좀 어렵긴 했죠. 우리가 안 해봤던 문제들이나 어렵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쉽다고 내가 말하는 건데, 어려운 게, 거기 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2로 맞추다 보니까는 그게 딱 나오고, 이거 칼로리구나. 칼로리로 바꾸면 되겠다. 뭐 2.4로 나누든가 4.1로 나누든가 두 개 한번 하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답을. 근데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10분 안에 그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들. 공학적 1호 있죠. 그 다음 뭐라 했어, 내가? 툴이라 했잖아, 툴. 툴도 나왔어. 성능위주 서방설계 또 툴도 나온 거야. 커플링, 내가 끄떡하면 커플링 한번 해보십시오. 커플링 하십시오. 커플링 나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커플링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냐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왜?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줄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한 페이지 정도 만들 수 있는 능력 좀 그렇게 답안 쓰는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 어떤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데 답안지 표현을 못 한다. 예? 답안지 못 쓴다. 그러면 모르는 거라고. 딱 잘라서 모르는 거라고. 그거는. 진짜예요. 맨날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이거 표현을 못하면. 그거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표현을 해갖고 채점하신 분들한테 나 점수 어느 정도 맡았는가 얘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 건데 막 구술이 완전히 많아. 꾀도 못해. 뭘 쓸지는 몰라. 그거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커플링도 마찬가지야. 커플링? 그래, 툴이 뭐예요?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 우리나라 99%야지. 99%. 화재 시뮬레이션은 파이로심이고 피난 시뮬레이션은 패스파인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걸로 99%예요. 내가 성능 설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해 걸로 본 적이 없어. 빌딩 엑소더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본 적이 없어. 다 패스파인더, 파이로심 이런 걸로만 다 해. 그 두 개를 맞춰갖고 해야 된다. 그런 공학적으로. 이번에도 그래 나온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커플링이고 비커플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성능위주 서방적인 한 번만 딱 읽고 갔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한데 트렌드라겠죠. 안 나왔으니까. 성능위주 서방설계 법이 개정이 되고 추가가 되고 안 나왔으니까 관심. 근데 여기 계신 분만 관심 가졌을까?
다른 사람도 다 관심 가졌을 거라고. 그쪽 3, 4교시 문제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성능 설계, 심의 설계 도서 같은 거 너무 많아. 저도 성능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도서 못 들어가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때 이거 2번 심의를 1차 심의, 2차 심의 봤는데 심의 받으면 동의가 딱 나버린 거야 이거. 그 전에 그래서 계속 뭐 바꿔줘라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 설계 도서겠죠. 예? 처음에는 뭐 소방 설계 1차 심의는 소방 설계 도서가 완전히 안 나와. 건축 평면도 관련해서 배치도 부지 계획도 화재의 성능 같은 거 이런 것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최종 심의할 때는 소방 도서 같은 것이 완전히 다 나오지. 이런 개념을 갖고 하면은 좀 아는데 모르겠어. 채점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을 전체 다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 같은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인력. 그래서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W1에서 W3 화재 시뮬레이션 호열 가독 호열 독과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적이 별로 없다. 이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골랐는데 2년에는 안 나왔으니까 한 번 좀 더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딱 했었어. 하여간 이번에는 성능 설계로 그냥 융단폭격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대로 나왔어. 방화구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건축방재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화벽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방재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설계 동의할 때 제가 안전원 책에 나왔다 했잖아. 소방 설계 동의할 때, 건축 동의할 때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역도 봐야 되고 소방관 진입창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 마감재료도 봐야 되고 소방차 이것도 봐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다. 건축법에 의한 거. 근데 그것까지 소방에서 지금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2교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다 모르겠어. 성능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방화구역 봐야 될 방화구역 같은 것들이 뭐 그걸 쓰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쓰라고 내 가능성이 많긴 해요. 근데 우리 뭐 관련해서 방화구역 관련해서 건축적 대책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되고 이런 성능 설계나 공학적이나 뭐 해가지고 툴도 한번 해야 되고 고급 인력 공학적 이론 같은 것도 쭉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났어. 그 다음에 이제 실무형 문제도 많이 나온다. 실무형 문제. 감리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감리 업무. 우리 뭐 감리 업무 이렇게 하면은 다 그것만 하잖아요. 적합성, 적법성 검토, 화재 준공시험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방 보면은 뭐 건축도 해야 되고 감리 업무 수행 중에 해야 될 감리 역할 이렇게 식으로 해갖고 나와 있어. 그래서 건축 도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공정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다 해야 되는 거 이게 좀 한번 물어보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여간 뭐 그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현장 실무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책만 갖고도 안 되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강사님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뭐 실무도 지금 감리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저도 뭐 설계하고 이원물 인허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성능 설계에만 나와 있어. 아크 경보기 있잖아. 누전 경보기는 항상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은 아마 쓰란 거는 안 나올 거다고. 근데 누전 경보기에 대해서 시험에 내가 그 형식적인 제품에 누전 경보기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 있는데 가스 누설 경보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누전 경보기 나올 줄 몰랐지. 근데 누전 경보기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 딱 하나밖에 없다. 영상 전류기밖에 없다.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오는 전류가 이것만 전부 그것만 나왔거든. 됐잖아. 근데 이번에도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일단 어려워요. 네? 일단 어려우니까 좀 내가 못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학원이나 여기 있는 강사님들이 했던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잘 맞아갖고 했으니까 너무 내가 뭐 못 썼다고 해서 보시면 다 못 쓴 분도 많고 또 의외로 또 22문제 다 쓰고 오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또 남고 또 합격 점수는 우리가 매는 게 아니야. 채점위원들이 매다 보면은 그때그때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가 좀 더 후하게 나온 경향도 있어요.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험을 그냥 22문제 다 썼다 그러면 나는 합격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좀 자부심도 갖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1교시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